최근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즉 잠무 카슈미르주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5일 날에 인도 정부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유지돼 왔던 헌법 370조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그 잠무 카슈미르주의 특별 지위,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자치 헌법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니까 이제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 중앙 정부의 관리를 직접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군인들이 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잠무 카슈미르는 물론이고 파키스탄령의 카슈미르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는 등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분쟁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카슈미르가 독특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으로 구성돼 있었고요. 왕과 지도층은 힌두어 쪽으로 구성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상황에서 먼저 카슈미르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쪽에서 지원군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무장 세력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 카슈미르 왕이 인도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슈미르가 인도 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카슈미르가 인도에 병합이 된 이후에 인도가 이제 군이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 군을 파견한 이후에 딱 가서 보니까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령을 3분의 1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카슈미르 왕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고 카슈미르는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지역 안정을 위해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치 양보 없이 맞선 카슈미르는 수시로 전쟁의 뇌관이 되어왔다. 수십 년 동안 그 자율권을 보장받았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게 지위를 빼앗겼으니까 굉장히 잠무 카슈미르 그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구체적으로 카슈미르에 주어된 특별 그 지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판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정부든 또는 공공기관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장학금을 탄다거나 이렇게 인도 본토 사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카슈미르에 부여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정부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이런 특별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거 바뀌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특별한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아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인적 구성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인적 구성의 변화가 현재 인도 집권당의 어떤 숨겨진 정치적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집권당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당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거든요. 이번에 5월 달에 재집권에 압승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카슈미르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기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야당들이 이제 반대를 할 건데 야당들이 질이 멸멸한 상태입니다. 이때 카슈미르에 부여된 헌법에 부여된 370조를 폐지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 거죠. 모디의 수건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파키스탄 정부는 또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할지 모르겠는데요. 파키스탄은 일단 외교, 무역 등 전방위 부분에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와의 그 외교 관계를 격화했고요. 무역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이번 문제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중국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중국과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카슈미르 이슈와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곧바로 날아간 그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이 중국이란 국가가 파키스탄의 최우방 국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쟁 때 1965년이 있었고 3차 전쟁이 1971년에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중국은 파키스탄 편에 들었고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지원했죠.
더 나가서 잘 아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가장 최대 수혜국이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이랑 파키스탄이 이렇게 가까운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 정치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아,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사이가 나쁘고요. 네. 인도하고 중국과의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전선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국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해가지고서 지금 인도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뜨뜨미지근하게 지원하던 미국이 더 강하게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 상황으로 봐도 지금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어디서든 미중 관계가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쟁이 그 중국, 이거 미국 갈등을 혹시 거실 수 있는 건가요? 이 카슈미르 문제는 미국과 중국한테 있어서는 핵심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으로 이 입장을 바라본다면 핵심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사활적 이익이 걸리지 않는 지역을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또한 전적으로 파키스탄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중국의 티벳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티벳 자치기구. 티벳 자치기구의 문제와 카시미르 문제가 얼뜻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을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자치기구에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인도는 그런데 70년 이상을 그걸 부여를 해왔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철회했다고 해서 중국처럼 똑같이 했다고 해서 중국이 내놓고 인도를 반대하고 파키스탄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미중은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제 TV 연설까지 하면서 카슈미르 통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이 혹시나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대규모 무력 충돌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핵을 보유하면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국지전의 양상도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거를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우리가 오랜 동안 냉전 기간에 두 나라가 이 경쟁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 대규모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위기는 겪었죠. 지금 그 비슷한 양상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다분한 거죠. 그 지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소련군이 물러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에 카시미르 지역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카시미르의 테러 문제입니다. 이슬람 테러 문제.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테러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이 지역의 분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도가 법적으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로서 선언을 했으니까요. 단기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카슈미르 주민의 입장에선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입장은 내적 통합을 요구할 거고요. 반면에 내적 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 카슈미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위험성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이 테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가서는 카슈미르에 살고 있는 이슬람 이 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아마 이 지역을 점차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이 힌두 교도가 힌두인들이 다수가 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반세기 넘게 이어진 두 국가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